중도는 중화주의 정치로 그 뿌리에는 신종교 공산주의가 깔려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도 정치란 것에 대해서 중도는 불교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우파는 계속 극우라고 몰림당했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왜 그 온 국민한테 그 기준으로 그렇게 강요가 되냐? 네, 불교에 그런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용에 대해서 이것도 뭐 똑같아요. 중용도 치우치거나 기대하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름이 없는 뭔가 똑같은 공통 영역이 있죠. 도교 조화주의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조화로움. 그 다음에 정세균이 좋아하는 균형, 이거 삼균주의,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 도교 조화주의 똑같은 거고, 연고자들에게만 귀족은 치우침이 없고, 그러니까 이 중용, 도교 조화주의, 이게 모두 다 연고 혈연자에게만 보이는 콩깍지다. 나머지들한테 복잡해, 와닿지가 않아, 지금 뭔 소리야, 뭔 소리냐고, 뭔 개소리야, 이런 상태죠. 이승만 파와 남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는 한쪽, 정책성 밝히면 죽음 당했던 시대의 생존어법이죠. 중도가 중간 신화의 근원은 해방 공간 외신 기자가 만든 의미로 한국 정치에 대한 무식을 깔고 있습니다. 무식을. 외신 기자가 평가한 중간은 지 눈의 중간이지 결코 중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중도를 규정하는 의미는 그 수도권의 작은 농토를 가진 사대부로 줄바꿔 타기로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도 남로당도 유리하면 줄 선다 이기야 했던 왔다 갔다 기회주의 그 철새짓 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도로 불렀다. 근데 중도로 불려진 정치 세력의 원형 모델은 해방 공간 좌파죠. 우익도 좌익도 모두 오랑캐다 하면서 자기가 중앙의 센터다 하는 게 남로당 문건에 있어요. 남로당 문건에 표현이 있어. 지난 30년간 찾아봐도 아무데도 그것 빼고는 없어. 30년간 찾아봐도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큰 실망감이었죠. 중도 정치가 중도가 아니구나. 남로당 그 지도부가 아니라 남로당의 줄선 어리버리 그 세력들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도권에 탕평군주도 결국 봉건 전자주의이고 그 기업 권리를 쥔 노론의 콩깍지일 뿐.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표라든지 세월호를 기억하라든지 뭐죠 갖가지 기억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콩깍지일지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많이 요즘 있잖아요. 레닌은 공산당의 현대 군주이고 유럽 공산주의자는 마키아벨리안이고 알투세르라는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공산당 개념에 씌워서 연구했죠. 근데 한국 공산주의가 조선 왕조 임금이 연구인 거고, 조갑재 씨는 북한 공산당이 아닌 왕조다. 이건 천하의 이게 개소리야 싶을 만하죠. 한마디로 조갑재 기자는 반공 교제를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정말로 공산주의의 그 역사와 그것에 대한 반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북한 공산당의 당파성 충성은 곧 유교의 군자당하고 겹친다. 유교의 군자당하고 또 대승불교하고 겹쳐지죠. 아까 보셨죠? 중도, 중용, 도교, 유불선이 그 군자 대가리, 두목님 안에서 합쳐진다. 이런 그 두목님 안에서 합쳐진다는 개념에 그 그리스도까지 넣자는 게 그 함석한 생각이고, 그거는 정확하게 중국신앙, 민족신앙 아니야. No, 중국신앙이죠. 그래서 신종교 공산주의 종국적 결론은 일당 독재 정당입니다. 주체사상 탄생은 1970년대 초반이고 김정일 창작설이 지배합니다. 해방공간 북한 그 정권 수립기의 공산주의도 과연 주체사상일까요? 물론 해방공간 자체가
한국 그 한반도에는 두 가지 지배 세력의 이 지배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성향의 그런 유교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고, 중국 신앙에 가까운 그런 중국의 신종교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란 개념은 자의식이 없는 세력, 마치 락항이 자의식을 갖는 순간 서방 사회를 옹호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 식으로 한국인이란 개념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늘 이영훈 교수님 유튜브에서 친중파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조선인 나오는 거 뭡니까? 한국인이지.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조선조를 단절하자는 것이 그 희망인데, 이승만 기념 사업이 아니라 이승만 이용 사업이 아닌가. 이승만이 동학 절정기 때 예수 만났는데, 동학 운동 관련은 이승만 사이트에 있거나, 조선인이 대체 왜 나옵니까, 이영훈 교수님? 여하간 해방 공간에 푸코의 푸코 사관이 좌파이긴 해요. 근데 좌우지간 그 당시에 구조적 역사로 신종교 공산주의가 존재했어요. 신종교를 믿는, 그래서 문서상으로 모택동에 인민민주주의가 해방공간 남로당에 수입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떤 가치로 받아들였을까요? 태평천국교, 중국 공산당에 태평천국에 나는 그거하고 동학하고 상당히 많은 특히 전라도 동학하고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 바탕으로, 그러니까 반공 교과서에 있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실제로 한국의 공산주의 좌파를 지배하는 실제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도 오랫동안 속아온 거죠. 북한 공산 정권은 천도교를 기반해서 세워졌습니다. 주체 사상은 1972년 이후입니다. 주체 사상은 천도교를 기반해서 스탈린주의 공산 정권을 세우고, 그 이념을 김정일이 정리한 게 그러니까 한참 후대의 것이 주체 사상이고, 지금 한국 좌파로 이어지려면 최초의 좌파로 이어져야 된다. 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도 대남 선동할 때 신종교로만 말하고 계급 어휘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조업지 기자처럼 계급주의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때까지의 조갑재 씨가 94년 이후로 시작한 반공 담론이 전부가 다 허위가 됐다. 실제로는 신종교 공산주의다. 이걸 봐야죠. 우리는 좌익진영의 원죄에 사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군사독재의 원죄는 군사정변이고, 이게 한 사람이 한 여자의 화장이잖아요. 그 식으로 다양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종교 공산주의를 믿는 신종교 부족 혈연 라인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화장만 더 씌워진 겁니다. 카톨릭을 주장하는 은닉행위죠. 이게 천도교가 실제죠. 김대중. 그러니까 김대중은 카톨릭 신자 국제 라인 전부를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북한 인권 침묵으로 드러난 인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인권 말하는데, 인권이 은닉행위이고 실제로는 연고운정주의다. 그러니까 부족주의로 좌익 시족 혈연만 당긴다. 서양법이 지금 현재 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빠꾸 했다. 서른 민주화 유공자법 논란으로 드러난 민주파리 다수파에게 민족해방 부족주의. 이거 너무도 투명해요. 이거 바로 번역하면 국제사회 다 알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부족에 하는 공신 문제 반대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존경할 사람이죠. 히틀러 시대에서도 히틀러 체제 반대를 딱 세 사람만 했다고 하잖아요. 독일 교회 목사가. 여하간
언론에서 민법 108조 위반 기망이 항구적이고 국민은 민법 108조의 선의제 제3자가 아니라 호구가 됐죠. 뭐 물론 국민 민법 108조로 선의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좌파의 모든 법질 좌파적 독재를 유지하는 법질 질서는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취소권으로, 그러니까 미국 좌파의 캔슬 컬처가 아니야. 정당한 법의 권리, 민법 108조 기망당한 사람의 민법 108조가 보장하는 국민 취소권이죠. 또 유럽 평화 공동체를 주장하는 은닉행위죠. 실제 신종교 공사주의로서 고려연방제 사실행위죠. 이것도 다 사기. 대한민국 건국 반대 총궐기 운동 시선, 시족 혈연을 따라간 재탕 정치. 이거는 법적 토대를 사기죄 민형사 고발로, 그러니까 공안 재판을 하면은 또 억울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징징 짜면서 오히려 또 광주 민중항쟁 때 그 이미지만 남은 거. 참 국제사회 잘못된 이미지 오래 갑니다. 그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역풍 부니까 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사기죄 민형사 재판으로, 뭐 자료 너무너무 많어. 거의 뭐 첨부 자료, 거의 뭐 첨부 문서로 하면 뭐 몇 트럭분 나옵니다. 이게 사기죄 입증하는 거. 근데 우파에 끼어 있는 신종교 할아버지들이 갑이 돼서 다 은폐해 버렸어요. 한쪽은 조상신이 돌보다면서 도교적 방임. 그러니까 서방 자유주의는 계몽이 있어. 근데 계몽을 안 해. 노예 계급이 한창 무질서도록. 무질서 하면서 자기만 이익법 뺑때 감투짓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옥 라인은 도교로서 중국의 폭동 정신, 그러니까 마르크스 계급주의 폭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낡은 거고 틀렸어요. 정말 한국 사회 지배하는 폭동 정신은 노자예요. 무당신앙. 노자 장자가 무당신앙이잖아요. 노자 장자 폭동 정신 이렇게 말해야지 맞죠.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함석헌이 자리하고 있죠. 함석헌. 해방공권 남로당 지지하는 세력한테 YMCA에서 노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1950년대 함석헌 씨가 노자를 가르치면서 또 바뀌었고, 노자가 폭동 정신입니다. 마르크스의 폭동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는 힘이 없어요. 노자의 폭동 정신이야. 한국 사회주의 기원 이 책을 포함해서 많은 책들은 공사주의 노자 기원을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자가 폭동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땡땡 씨의 북한공 광주 민중항쟁 투입설이, 그러니까 북한군 아니면은 저렇게 폭동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없다. 아이고,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가 만드는 환상이죠. 신종교를 가진 분들한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계급 투쟁 정세는 계급을 부족조주의 부족전쟁으로 환원하는 무당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 피해자 제사가 당성 당파성하고 겹쳐지는 겁니다. 히틀러도 피해자 제사를 파시즘 권력의 강화를 사용했고,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 낚시에도 원래 복지는 국민의 집이라고, 국민의 동의와 안에서 담세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서 고려연방제 강화한다고, 김대중 때부터 20몇 년 다 똑같아요. 시혜적 복지로 지도자한테가 뭐 시혜를 베푼다. 기본소득 시혜를 베품을 믿어라. 그러면서 조삼모사식으로 나중에 세금 전가하는 거, 조삼모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처음에 다 시작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정치는 무당이다. 정치인이 당신을 위로해주겠다. 개소리지. 그렇게 김어준표로 그렇게 갈취하는 무당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갑재 기자가 묻어버린 박정희 행적 세 가지를 빼면 거의 박정희 전기를 잘 썼는데요. 첫 번째, 무당신앙 반시장 영성과 박정희 체제의 전쟁. 이거는 호남의 신종교 세력들이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저기 그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거의 신종교를 그 무당신앙 다 복원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근데 그 전라도 신종교를 붙잡아준 독일 세력 그 안고서 다시 한번 그 서구 계몽주의로 가야죠. 함석헌에 그 깔린 저작집에 노자를 기준으로 영원히 폭동정신이 있다. 뭐 지속만 차리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조였다 뿌렸다 무한반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당신앙이 영원함 노인들만 환타지이며 그 아랫세대들한테 근원적이면 근본적으로 황당하다는 거. 아니 그 권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부족이 어떤 특정 부족이 독점한다. 국가가 독점한다고 하면서 특정 부족이 국가에 의하는 것도 답답했는데 그 무질서 극한대로 해놓고 특정 부족이 독점한다. 이건 더 이상하죠. 뭐 기독교 우대도 그 지워졌고 왜냐면 신종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또 근대화가 아니라 산업화라고 부르죠. 동도서기파니까. 서구식 계몽주의가 아니라 노자의 무위 이하를 이빨 깎게 물고 주장하는 신족의 무당신앙 노인네들 때문에 언제나 우파는 칼날 주죠. 그러니까 재정준칙이 저절로 맞겠지. 무위 이하 아무것도 안 해도 맞겠지. 조상신이 돌봐주겠지. 조상신이 돌봐주겠지. 재정준칙을 조상신이 돌봐주겠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해서 딱 그렇게 하면은 조상신이 해주겠지. 동도서기를 꽉 박아놓고 그 옆으로 북한과 연계 있는 양반 마피아가 꽉 쥐고 그 핏줄만 동원되고 나머지는 개돼지 물개박수. 그래서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도 정치라고 하면서 그 다양한 걸 자기한테 끌어모은다. 중용이라고 해서 다양한 걸 자기 앞에 끌어모은다. 도교라고 해서 다양한 걸 자기 앞에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독재지. 예? 좌파가 왜 독재인지 그 설명을 자신 있게 못하잖아요. 중도 그 깨달음 하면서 다양한 걸 자기 머리 안에 깨닫는다. 중용이라고 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자기 머리 안에 중용시킨다. 도교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포용한 조화로입니다. 이게 바로 독재예요. 이게 바로 독재. 충군 애국에만 독재 이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중국 문명 다 독재, 다 독재. 김재철은 김대중의 빨갱이 나기는 조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단 조건이 달렸어요. 김재철의 주장이 참인 것은 1990년 이전 단공 교과서 기준으로는 김대중의 빨갱이 나기는 조작입니다. 왜냐?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공산주의 안 했거든. 신종교 기반으로 신종교 공산주의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의 그 좌파 논란은 뭐 논란으로 배제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 한마디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만하자. 종족전쟁 그만하자. 김대중을 배제하자는 생각 아니에요. 신종교가 그 갑의 종교가 되면서 무제한적으로 종족 전쟁하면서 이쪽 저쪽 하면서 그 귀족끼리 그 조선시대 그처럼 그 사륙전쟁 그 스포츠 하는 거 그 그런 사색단제 그거 그만하자는 거 목적이죠. 신종교 공산주의를 논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그 김대중을 배제하자 국민의 일부로서 배제하자가 아니라 신종교 공산주의는 특정 부족의 갑질 전횡에 대해서 그만하자. 특정 부족의 갑질 전횡에 그만하자. 신종교 공산주의를 논하기 시작하면 좌파는커녕 우파에서 태클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래요. 신종교 공산주의는 신종교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신종교 공산주의를 논하면 바깥에 신종교가 불편하니까 논하는 것 자체에 막고 있어 지금. 실제로는 지금 그 90년 이전에 그 반공서적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뚜렷하게 친북적인 신종교 공산주의가 작동하는데 반공하는 채 하면서 신종교 좌파 밀어주는 일이 정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누적이 범탄핵파 좌우연합이죠. 미국이 한국 인권까지 논하는 거 부끄러운 겁니다.
한국 안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그렇게 출판 강국이 됐는데 서양법을 말할 수 있는 무수한 사람이 있는데 고작 그 우파 농객은 신종교 노인들 가득 찼고 신종교 노인들의 그 완전히 그 담벼락에 아무도 뚫고 말할 수 없다는 거. 한국은 동도서기 중국 신앙의 서양 문이 위장파, 중국 신앙 서양 위장파의 양반 연합 독재다.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신종교 영역을 강화하니까 포퓰리즘이 불패로 독재하게 됩니다. 한쪽은 무당신앙 시장경제, 그러니까 그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계속 그 사기꾼들이 권력을, 사기꾼들은 갑질 전횡파들이 쥐고 무당신앙이 기초한 사회주의 폭동경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장의 실패, 정부 실패가 다 동시에 다 나오는 거야. 시장의 실패, 정부 실패 다 나오는 게 그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뭐 이제 가계 부채, 토탈 부채 다 문제가 돼야 되죠. 지금 법이 무너졌어. 법이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졌고 기준이 무너졌고 부족 간의 그 종족 전쟁의 권력 투쟁만 남았다 이거죠. 모든 문제는 결국은 중도 말하면서 우파 극우 뭐 극단 세력 이렇게 몰아가는 이게 중화주의라는 것 몰랐다는 사실. 중화주의라는 것 중도가 이걸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신종교 공산주의를 몰랐다는 사실.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